예, 그 1심 법원에서는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안 씨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이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형법으로서 몰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하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안정화된 파일 형태로 온라인 상황과 거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직접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없다. 이렇게 1심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방금 그 안 씨가 저지른 범죄는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된 발행량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총 2턴에 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생성될 수 있도록 자체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제한 반복이 가능한 일반적인 그 디지털 데이터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2심법은 보았고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공간에 구현된 전자지갑을 통해서 보관이 되는데 이 전자지갑에는 다 일종의 은행에서 거래하는 계좌번호 같은 그 공개 주소가 있단 말입니다. 또 비밀번호가 다 부여가 되고 이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그 비밀키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이 비트코인 같은 건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고 또 현재 보면은 그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 화폐가 이제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안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환전을 해서 또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2심법원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이 자꾸 안씨 하셔가지고 밝혀드리면 요 사건에 등장하는 그 피의자가 안모 씨입니다. 그래서 안씨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심, 2심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대법원 역시 그 2심 법원의 판단처럼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경제적인 가치 자체를 이런 디지털로 표상을 해서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그 가상화폐 일종이고 이 사안에서는 2심 법원의 판단처럼 그 범죄 수익의 은닉 및 그 처벌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는 무형의 자산도 그 몰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방금 그 대법원에 설명한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몰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그럼 인정한 게 되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제가 그 법정 화폐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말하는데요.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로서 지급 결제 수단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행 관련법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갖다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범위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지금 법정화폐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단지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 무형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 요 선에서만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정화폐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전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하기에 일단 통용되고 거래되고 뭐 지불수단으로도 외국에서 뭐 이루어지고 그러면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그동안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니면은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과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성격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세 가지 지금 현재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재산적 가치는 있다고 지금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그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힌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그 비트코인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가 않고 일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좀 다시 한번 법률 제정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상화폐의 신분인데 그 결정되는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현 파트너스의 이희동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서기철입니다. 기자이십니다. 주말 여행이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순서죠. 권다현 여행 작가와 함께하는 주말이 좋다, 여행이 좋다입니다. 권다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 너무 뜨거워요. 네, 그렇죠. 여름의 길목 다운 주말이네요. 예. 이렇게 뜨거운 날, 또 여름이 이제 앞으로도 좀 겁나게 하는 날,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요, 네. 특별하지 않지만 또 특별한 좀 그런 여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새벽녘부터 이렇게 땡볕에도요, 새벽녘부터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또 햇살 늘어진 오후면 노인회관에 모여서 민화투 즐기시는 너무나 평범한 시골의 일상을 만나보러 떠날 예정입니다. 민화투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오랜만에 아마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는 아마 어르신들 이렇게 뭐 나무 그늘이나 해가 보이셔서 지금 한창 쉬고 싶지 않으실까, 즐기고 싶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경북 영천에 자리한 가상리라는 곳입니다. 네. 가래나무 숲이 무성하다고 해서 가래실 마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네. 소소하지만 잔잔하게 눈과 마음에 남는 볼거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경북 영천의 가래실 마을. 네. 특별하지 않은 여행이지만 특별한 여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곳 영천 가래실 마을에 가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래실 마을에서 제일 먼저 들러보실 공간은요, 마을 박물관부터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마을에 박물관이 있어요? 네, 다들 뭐 박물관이라고 하면 뭐 어느 왕조의 흔적이라든지, 어느 마을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인들의 유품 뭐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사 박물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역사라는 어떤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잖아요. 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지 못했던 좀 작고 미시적인 역사에 주목하는 공간인데요. 예. 이 박물관 가운데 벽을 가득 채운 것은 마을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낡은 돌사진이라든지 한때 전교생이 800명에 달했다는 화종국민학교의 빛바랜 졸업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시골 정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집집마다의 전경이라든지 심지어 정미소 외양간의 누렁소 그리고 청년 회장님네 강아지까지도 이곳 박물관에서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자 역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어르신들 사진 군데군데 먼지 쌓인 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괜히 또 내 가족의 부재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 이런 좀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보통의 삶,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만나보실 만한 작지만 좀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연속커브에 주의하세요. 빈 공간 있으면 자기 사진 하나 붙이고 와도 되는 거예요. 네, 마을 분위기야지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우리가 여행하면 어디 특별한 거 보고 뭐 화려한 거 뭐 볼거리 찾아다니고 뭐 이런데 많이 다르네요. 이거는 지금도 그러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뭐 800명이 됐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네네네. 거기도 지금 운영돼요. 안타깝게도 뭐 한때 정말 800명의 전교생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동네에 살리며 들이며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언제부턴가 아이들 하나 둘 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결국 화동 국민학교도 1999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가면 여성이 주말에는 학교 앞마당에 아이들 뛰는 뛰어노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 폐교들요 2004년에 시안소나는 기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네, 나무 바닥이 삐걱대는 교실은 아주 멋스런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파릇파릇한 잔디 나갈 전방에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 체험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층에서 아이들 좋아할 만한 미술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또 네. 2층에는 운동장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를 갖춘 카페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온 가족이 함께 가시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가기에 좋을 만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생각해보면 말씀 네. 탈춤을 같은 게 있는데 만지지 마시오 하고 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네. 들어가지 말 걸 왜 만들어놨는지. 네, 이곳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미술관 말고도 마을 곳곳에도 미술 작품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네, 이곳이 이제 아까 가래실 마을이라 그랬는데요. 그런 안내 지도, 여행 지도 같은 곳에는 별별 미술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천이 이제 기도현이 적은 동네라서 별이 잘 보이기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을 테마로 한 벽화라든지 미술 작품을 이제 마을 전체에 설치를 해 놓아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독특하게 이 지역에서는 대사상에 그 상어복이죠. 동백이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백이를 형상화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주인이 없어서 버려진 오래된 폐가를 아주 아늑한 황금빛 폐 진지로 만든 작품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실 수 있고요. 뭐 벽화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벽화 중에서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게 벽화 담벼락 하나에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요게 여쭤봤더니까 실제로 이 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 담벼락에다가 그렇게 그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대요. 그 그림 보실 때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벽화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쌀가마가 가득 쌓인 아주 오래된 정리도, 이거는 정말 뭐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여기에 작은 전방이 있는데요. 붉은 허리를 잔뜩 웅크리신 전방 어르신, 항상 햇살 보면 또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좀 정겹고 신기한 풍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방은 이 조그만 가게를 말씀하시는 네, 시골의 작은 가게를 보통 전방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래실 마을에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언제 어느 시간쯤 가면 좋다 이런 안내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더 친절하게 그러니까 뭐 석양이 떨어지는 가래실 마을에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있는 벽에 서서 뭐 이런 정도로. 네네. 아무래도 영천은 별이 잘 보이는 동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햇살이 조금 부풀어진 오후쯤에 찾으셔서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재미있게 놀다가 또 동네에서 뭐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나서 그 석양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을로 내리는 아주 예쁜 밤하늘 별까지 보신다면 뭐 한나서 아주 알차게 예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아니 욕심 같은